그런데요, 이 대표가 휴가를 떠난 사이에 당에선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추진에 나선 모습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합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단순합니다.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 말까지 소비하도록 해서 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또 동시에 내수를 좀 끌어올리는 이런 마중물 역할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네, 진성준 정책위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원금을 법으로 주겠다, 또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뭐고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건가요?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통해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사실상의 처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사용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인데 그 법안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국민의힘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강제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실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냥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금액을 어디에 지급한다. 또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특별조치법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입법부가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행정부가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반대 입장을 낸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입법부의 어떤 법률 재정 권한을 상당히 무력화시킨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강제화시키는 방안을 입법부 나름대로의 방안으로 찾아서 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그런데 이 민주당이 입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이게 처분적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180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이미 입법 독재, 그러니까 국회 독재를 지금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국회의장들이 이미 중립을 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내가 더 잘 싸울 수 있다, 내가 더 잘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국회는 이미 우리들이 장악을 했으니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 장악 행태는요, 지금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당선인 한 명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법부를 감히 통제하겠다라는 말을 입법부에서 한 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검찰은 검찰 독재다. 검찰 탄압이다로 지금 검찰까지도 여기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제재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행정부에는요. 대통령이 입법부를 경제할 수 있는 수단인 제2요구권, 거부권에 대해서 이거 적절치 못하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행정부가 우리들의 주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법을 강제해서라도 행정부가 우리 말 듣게 할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상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민주당이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퇴보시키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권력이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짜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행태를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잘못 해석해서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할 경우에는 이번에 이 성배가 축배가 독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면 거부권, 제2요구권도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법에 있는 겁니다. 이거 특별조치법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법에 있는 거예요.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려면 거부권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행사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절제해서 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입법부가 어렵게 패스트 트랙까지 올려가지고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계속 행사하고 그 입법부의 그 법률을 만드는 법률 그 재정 능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입법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법에 있는 본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입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된다.
한다고 얘기하는 건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려면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입법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민심이 그러면 이 민주당에게 또는 야당에게 이렇게 많은 정도의 의석을 밀어준 이유가 행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입법부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물론 김민수 대변인 다르게 판단하시지만 네. 그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왜 이렇게 국회를 만들어줬냐 이런 구성으로 입법부가 이제는 행정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을 하라고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물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겠죠. 그건 이제 추후의 문제지만 그렇다고 입법부가 눈치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민심이 주어진 입법부의 구성 자체는 그 자체를 통해서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명령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네. 한마디만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무작위로 하는 것과 이 행사를 유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했다면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등을 민주당 정권 당시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을 왜 이게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이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느냐. 이것은 명확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계신데 그런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 재원 마련이 중요할 텐데 민주당은 재원 마련이 원래 정부가 하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 김수민 평론가님, 민주당에서는 추경이 아니라 감세 정책을 손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물론 저는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만큼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는 국민 중에 저도 한 명인 것이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미 이 재정 정책은 성립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감세를 하겠다. 그다음 나라 빚은 안 내겠다. 지출 구조 조정하겠다. 근데 네. 그 결과가 뭐였느냐? 가령 R&D 예산 삭감 이런 것이 결국에 그 결과거든요. 아니 사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함부로 감세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재정 건전성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아닌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감세 정책을 어떻게 철회시키는 거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했을 때 당장에 그런 감세가 안 되면 감세 정책 이게 그 철회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되더라도 내년부터라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민주당 또 이제 만약에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을 하겠다 한다면 사후에 소득이 어느 정도 좀 두터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박상규 의원님, 사실 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군요. 제가 팩트 체크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이 13조 원을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하게 되면 지금 2월하고 3월의 물가가 3.1, 3.1 오다가 4월에 2.9가 됐어요. 2%대로 들어왔는데 13조 원을 풀면 물가를 자극합니다. 이 경제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상업만 배워도 이건 아는 얘기예요. 거부권이 아니라 이게 예산이 이 돈이 풀려 나오게 되면요. 그게 무슨 얘기냐. 2020년에 코로나 지원금 줬잖아요. 그때 KDI가 조사를 했어요. 이게 과연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는가. KDI 찾아보시면요. 30%밖에 안 나왔다고 돼 있어요. 70%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생각한 경기 부양 효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가도 자극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경기 부양 효과도 생각만큼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부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선별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줘야 경기 부양 효과가 난다. 부자들은 그거 100만 원 받았다고 소비로 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좀 잘 봐서 여당 야당이 한 발씩 물러나거나 앞으로 와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돈을 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13조 원에서 지역살림 상품권을 주겠다는데 이쪽은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여야가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들 어려우니까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